안녕하십니까. 보험자료 차이석사입니다. 예, 보험문장 솔루션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경유계약 관련됐습니다. GA가 경유계약을 용인했다가, 이제 알고 봐줬다는 거죠, 용인은. 예? 네. 문제가 됐을 때 환수를 못할 수도 있다. 경유계약 B코드. 왜 B코드죠? 진짜가 A코드고, 네. 가짜가 B코드인가요? B코드로,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B코드로만. B코드. B가 아니라 B네. A코드가 A가 B코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우리 김 변호사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일단은 경유계약. 저도 솔직히 업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들어본 용어이긴 합니다. 경유계약이 뭔지. 그리고 경유계약을 이해했을 때도 이걸 왜 GA가 용인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거든요. 한마디로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를 쓰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FP인데. 네, A라는 보험 설계사가 자기 명의로, 자기 모집인 코드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B라는 사람의 모집인 코드를 사용해서 A가 직접 운영하는 이 경유계약 너무 기이한 구조죠. 그래서 저는 불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이제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왜 필요한지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는 코드가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A 보험 대리점에서 G 보험 대리점으로 옮길 때 일시적으로 코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간차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의 코드를 임시로 쓰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는 A라는 보험 설계사가 자기 이름으로 보증보험이 끊기지 않는다던가, 신용이 좋지 않는다던가, 뭐 아니면 뭐 이미 뭐 채권이 뭐 압류가 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A 코드를 쓸 수 없으니까, 본인 코드를 쓸 수 없으니까, 가족, 뭐 지인 코드를 사용해서 하는 이 경유계약, 그래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있습니까? 계약을 너무 많이 해. 그래가지고 세금이 걱정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분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진짜 계약인데 분산하는 거죠. 네, 분산해서 세금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모든 원인으로 이 경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경유 계약은 금감원에서 정말 싫어하는 대목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호법 위반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제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이 금감원에서도 일일이 이걸 하나하나 지적하지 못하고 보험 대리점마다 어느 정도 이게 축적이 되면 이제 조사가 전수조사 나와서 징계를 한다거나 각종 조치를 이제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왜 이 경유 계약이 만연한가 또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거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뭐 단순히 금감원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니까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자 이것이 직접적으로 GA가 나중에 환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환수를 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수를 못할다? 일단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자 경유계약을 A가 있고 B가 있는데 B 코드 자 코드자가 B이니까 당연히 수수료 B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환수는 수수료를 환수하는 거니까 B한테 환수하면 되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B는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수수료는 A한테 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럴까요? 난 환수할 돈이 없고 나는 명의만 빌려주고 난 몰랐다. 돈은 G한테 있으니까 A한테 받아라. 이런 의미인가요? 예. 그러니까 일단 GA 입장에서 이제 수수료 환수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당연히 그 수수료 환수가 발생한 그 코드를 가진 보험 설계사에게 환수 청구를 해야 됩니다. 또는 모를 수 있죠. 얘가 진짜 설계사라고 알 수 있겠죠. 네, GA가 모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B코드는 이제 뭐 몰래 한 것일 아예 몰래 했을 수도 있고 사업단 단위, 뭐 지점 단위에서 했다고 하면 본사는 모를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모르는 것과 이제 별개로 이제 GA는 당연히 환수가 발생하면 그 코드를 가진 보험 설계사에게 환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알고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 피고 보험 설계사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나는 보험의 보자도 몰라. 나는 그냥 코드를 A라는 애에게 빌려줬을 뿐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내가 계약 당사자야. 나는 책임질 이유가 없어. 이 A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왜 나한테 소송을 걸었어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밝혀진 거예요. 계약서도 필체를 비교해보니까 그 사람이 쓴 게 아니야. 그 명의를 가져갔던 그 사람이 쓰거나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은 아무 보험 모집 행위도 안 했고 심지어 통장도 막 빌려주고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실질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이 명의를 가진 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보험 설계사 업무를 했던 이 사람이 당사자니까 환수 청구도 얘한테 해라 라면서 이 명의를 가진 즉 위촉 계약서의 당사자인 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이제 기각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원래 이 설계사한테 명의를
A코드 합시다. 네. A코드한테 다시 소송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시 소송을 하면 되지만. 처음부터 되죠. 했어야 되는. 되지만, 네. 이제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문제는, 이 명의를 가진 자를 위해서,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일단 그렇게 가입을 했죠. 네, 이 사람의 환수 채무를 위해서 뭐 근저당권이라든가 각종 담보, 또는 충당금, 적립금, 이런 것들도 다 무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환수 채무가 발생해야 됩니다. 이 그럼 사람한테. A코드한테 보증보험 청구를 못 하는 거네. 그럴 수 있죠. 이게 날라갈 수 보증보험 B로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보증보험의 계약 당사자가 수수료 환수 채무가 발생해야 보증보험금을 주는 것인데, 그거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다. 그럼 보증보험 주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B는 돈이 없을 확률이 많죠. A한테 돈을 다 줬을 거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그 돈을 받으려면 A한테 청구하는 게 좋은데, 둘 다 이 돈을 다 썼다고 가정을 하면 보증보험이라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예? 보증보험은 B만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B한테는 청구하지 말라 하니까 A한테도 환수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 건지. 그렇죠. 얘한테 수수료 환수를 청구를 못하니까 보증보험도 본인들 1심 판결에서 줬는데 제가 왜 줘야 되죠? 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근데 실질적인 모집은 얘예요. 그러니까 주세요라고 하면은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보험 계약자가 다르니까 내가 왜 줘야 돼요? 할 겁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B코드에서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의 작은 지액이 아니고 큰 지액의 경우에는 이제 본사가 있고 총괄도 있고 막 이렇게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B코드인지 아닌지는 FP의 바로 상급 관리자, 지사장, 지점 팀장 정도나 알 가능성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쫙 위에 있는 본사한테 알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걸 알리면 당연히 요즘에 그걸 용이하겠어 알죠. 못하겠지. 네. 이거의 용의는 바로 직상위 관리자 정도만 용의를 하고 본사는 몰랐어. 본사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용인했다고 환수 못할 수 있다. 본사는 용의를 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본사가 환수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네. 이 법원이 제가 지금 직접 겪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법원이 사업단 네. 또는 지점장, 본부장, 사업단장, 뭐가 됐든 상위 관리자, 이 상위 관리자가 사실상 본사로부터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 이게 서로 공유가 안 된다라는 점을 이해를 못해요. 자, 왜냐하면 사업단장, 본부장급 정도 되면은 보통 직함이 대표입니다. 네. 대표. 아, 대표라고 맞아요. 부르거나 뭐 이사, 적어도 뭐 하여튼 굉장한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몸으로 보는 거죠. 사실상 몰랐을 리가 없다. 본사랑 완전 구분되는 본사는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이거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사업단 상위 관리자니까 어찌됐든 본사랑 직접적으로 뭐 관련이 없겠냐. 알았을 거야. 본사도 알았을 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러니까 본사가 몰랐다는 걸 증명을 해내면 그럼 좀 이게 낫죠. 단순해지는 거네. 예. 근데 이제 아니,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미안해. 하기가 쉽지가 않고. 자, 그럼 본사는 그러면 야 나는 몰랐는데 너가 용인을 해준 거잖아. 그럼 나 환수 못했어. 예?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용인을 했어. 예? 그러면 이제 지사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렇죠. 지사장 네. 뭐 자녀 수수해서 까버리든지 할 수 있는 그 구조. 그래서 이 소송에서는 이제 사업단 대표, 그러니까 그 상위 관리자, B코드를 내준 상위 관리자가 자력이 풍부하면 솔직히 주의 입장에 상관이 없습니다. 얘한테 환수는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만약에 뭐 개인 희생을 했거나. 그 정상이 아니면 아니니까 이런 짓을 했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예방을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본사 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위촉 계약서를 정말로 그 사람이 썼는지 그 필체가 맞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렇죠. 네. 이 위촉 계약서를 써보면 아시겠지만 도장을 찍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제 사인을 많이 하죠. 어차피 이 사람 사인하고- 출근 안 한 사람이니까 네. 자기가 직접 와서 사인했을 리가 네, 없죠. 근데 사인하고 보통 이제 뭐 이상한 서류들을 네. 첨부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서류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뭐 교육 그렇죠, 인수증, 그렇죠. 뭐 합격증, 네. 뭐 이런 것들 첨부하게 되는데 적어도 이 위촉 계약서의 사인을 그 사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어도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자필로 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필이 아니면 이게 날라가요. 이 계약서가 또 날라가. 그럼 계약서가 날라가니까 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또 얘가 안 했어. 그러니까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본사에서 모를 수 있어요. 본사는 그냥 서류만 받으니까. 근데 본사에서 내부 정비를 하십시오. 이 계약서를 정말로 자필인지 제일 좋은 거는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까지 첨부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귀찮으니까 사인을 많이 하거든요. 사인하면은 자필 서명 확인서가 있어도 자필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본사로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도 하나 촬영하라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요즘에 그거 많이 합니다. 제가 추천드린 방법이거든요.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 영상을 본사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저 맞습니다. 신분증 보여주고 제가 맞아요 하고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하는 거죠. 그거를 영상 한 1, 2분 내로 촬영해서 본사로 보내고 이걸 같이 보내는 거죠. 그럼 본사가 보고 이거 네가 한 거 맞네. 영상을 딥페이크 AI 그렇게까지 하면 그렇게 하자고 방법이 없어요. 그건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봐. 그것도 왜냐면 그런 식으로 이것 때문에 필요한데 코드를 빌려달라 했다 본사에서 야 인감 갖고 와라 인감 등록 찍고 그러면 안 해줘. 왜? 자기가 찍어준 것도 위험하고 그렇죠. 이거 갖고 어디다 쓸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이거 내 코드를 안 빌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영상 찍으라고 뭐 갑자기 막 겁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근데 이게 예방이 되네. 제가 왜 이거를 예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보통 B코드를 쓰더라도 초창기 위촉 계약서 체결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준다고 해요. 아쉬운 게 보험 설계사니까. 나중에 환수 터지면 아쉬운 게 GA가 되는 거지. 초창기에는 보험 설계사 하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위촉 계약서는 명의를 빌려준 그 사람이 직접 작성했다라는 자필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일 좋은 건 본사가 와서 담당자가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럼 당신 맞습니까? 당신 맞고 쓰면 확실하죠. 그럼 나중에 필체에 대해서 뭐 이제 감정을 사람처럼 은행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 근데 이제 어렵게 전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 아이디어 드린 겁니다. 영상을 찍든지 뭘 하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계속 이 보험, 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맞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사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던가 교육 이수 뭐 확인증 같은 거를 직접 여러 서명을 받아 놓으라는 거죠. 그런 것도 필요하고 뭐 연락을 한다거나 증거를 많이 남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본사가 나는 얘가 계약 당사자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어.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진짜 쓰고 있었는데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었고 너가 명의에 따른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 그래서 네가 그동안 나에게 보여준 모습 난 몰랐어. 하면 이렇게 계약 당사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죠. 의사의 합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뭐 필체도 얘가 안 썼고 실제로 딴 사람이 썼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럼 환수를 못 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이걸 용인한 지사장도 그렇게 해놔야 되겠네. 왜냐면 그렇죠. 교육을 잘해야 보증범이라도 건져야지. 결국은 명의 빌린 사람한테 환수가 들어가면 자기가 돈 갚아야 되는 거고. 네, 지사장도 그중에 보증범에서 일부 환수한다면 좋은 거니까. 지사장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거니까 이 경유계약을 쉽게 용인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한테 책임 들어와요. 하더라도 그걸 해놔야지 보증범이라도 까줄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요. 심지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금감원의 어떠한 제재나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민사적으로 만돈 이런 책임을 지고 금감원 제재는 또 제재대로 받고 최악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사가 어찌됐든 지금 이제 GA의 책임이 점점 강화되고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경유계약도 뿌리를 뽑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또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제대로 관리하고 미리 방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럴 줄 모르고 이제 한 거겠지 대부분. 대부분 그렇죠. 아무튼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고. 일단 더 궁금하신 경우는 어디로 연락을 주시죠? 법무인 덕수 김재현 변호사로 치셔되고 제가 또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렇게 있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됩니다. 훈이로 TV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 글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